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사회가 끊임없이 가르쳐준 가치이죠. 남에게 친절해야 한다,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항상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들은 우리 삶의 도덕적 나침반처럼 여겨졌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곧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착하게만 살면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심지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착함이라는 단어 뒤에는 종종 무조건, 참기, 자기희생, 경계 없는 관용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씁쓸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심리는 빙산과 같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착함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무수한 감정,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내면의 진실을 억누른다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 단절되는 위험에 처합니다. 이 단절은 자기 부정,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감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착하기만 하려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은 흐려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삶은 결국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진정한 자아실현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이름으로 자기 감정을 억압하는 삶은 이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람은 자신의 착함으로 인해 쓰러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착함이 자신의 힘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태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착함과 자기 희생의 경계. 착함과 자기 희생은 겉보기에는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타인을 위한 행동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착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건강한 태도에서 비롯되지만 자기 희생은 자신을 버리고 타인만을 위한 선택에서 기인합니다. 이 차이는 심리적 건강과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경계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자기 희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타인도 존중하는 관계에서 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착함이라는 미덕이 자기 희생이라는 함정으로 빠질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아야 한다. 나는 참아야 한다. 남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강박은 결국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이런 심리적 강박은 내면에 억눌린 분노와 좌절, 우울감을 만들어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내면 갈등의 시작입니다. 자기 희생이 지나치면 결국 필요한 착함이 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은 지치고 무기력해지죠. 이 상태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존성이나 수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한 착함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 없이 타인에게만 베푸는 착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한 방식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묻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토록 나를 내던지고 있는가? 나를 지키지 않는 착함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착함과 자기 희생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함과 자기 희생의 차이는 내면의 진실한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심리적 평화와 행복의 길입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착함이 경계 없는 착함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소진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소진이라고 부르며 이는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흔한 정신적 고통 중 하나입니다. 경계란 우리 마음의 울타리이자 안전지대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인지하고 타인과 구분짓는 심리적 장벽이지요. 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 요구, 문제를 지나치게 흡수하고 떠맡게 됩니다. 마치 스펀지가 되어 온갖 스트레스와 부담을 다 흡수하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내면의 울림을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나는 괜찮다는 자기 위로마저도 멈추게 만듭니다. 미국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스는 타인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정서적 자원을 모두 고갈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착함이란 이름 아래 끝없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한 피로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참으려 하죠. 이처럼 경계 없는 착함은 감정적 소진,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집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깊은 무기력과 냉소,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옵니다. 심리적 자원이 고갈되면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타인에게 베풀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냉담해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경계가 없는 착함은 자기 존중감을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다 보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내면의 메시지가 강화됩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착함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용기, 즉 아니요를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며 결국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인지하고 존중하는 일은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착함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입니다. 착함의 그림자 그리고 내면의 갈등. 착함은 사회적으로 찬양받는 덕목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내면의 갈등입니다. 착하게 행동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며 때로는 자신을 속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질투 같은 감정은 부정적이라 여겨져 자주 억압되지만 이것들이 억눌릴 때 내면의 에너지는 왜곡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자아 실현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착함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자아 실현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착함의 강박은 나는 반드시 착해야 한다는 자기 강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강요는 내면의 진실한 소리와 충돌합니다. 마음속에서는 화를 내고 싶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서운하다, 이건 부당하다라는 감정이 꿈틀대지만 외부에는 오직 착한 나만을 보여주려 애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중적인 삶은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내면의 갈등이 깊어지면 자존감도 함께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와 겉으로 보이는 착한 나 사이에 커다란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틈은 자기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나는 진짜로 어떤 사람일까? 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란은 불안과 우울,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내면의 갈등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는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상대방도 진정한 나를 알기 어렵고 결국 관계는 비상적이고 불안정해집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착함이라는 미덕이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면의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노나 슬픔, 두려움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됩니다. 이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깊은 용기와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자기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착함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길만이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진짜 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착함과 힘 그리고 자유. 착하다는 말은 흔히 순종적이고 약한 이미지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착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힘과 자유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진정한 착함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도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진정한 선은 힘 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착함이 단순한 타인에 대한 복종이나 자기 희생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힘이 없는 착함은 쉽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자기 억압과 고통만이 남습니다. 반대로 강한 착함은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하며 필요할 때는 아니오를 말할 줄 알고 때로는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 힘은 곧 자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자유란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나의 생각과 행동, 감정에 대해 주체성을 갖는 상태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타인의 기대와 압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자유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착함이란 이 자유로운 태도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즉,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에는 때로 단호함과 경계 설정이 포함되며 그것이 진정한 착함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착함은 자기애와 연결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 없으면 착함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희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은 착함의 근본 조건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착함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관계에서 자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타인에게도 솔직한 사람이야말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착함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함과 힘, 자유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약함과 강함, 착함과 분노, 기쁨과 슬픔을 모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자유이며 그 자유가야말로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깊은 의미. 착하게 살지 마라라는 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오히려 우리 내면의 진실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기 사랑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지만 경계 없이 자기 희생과 자기 억압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결국 자기 파괴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함이라고 믿는 것은 종종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강요된 역할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던 경험은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와 갈등을 남깁니다. 이 상처들은 성장과 함께 치유되지 않으면 성숙한 자아 실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경고는 바로 이 점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초대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감정을 인정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건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면의 힘과 자유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타인에게도 온전한 착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무게와 깊이를 갖기 때문입니다. 착함이란 단순한 수능이나 희생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균형 잡힌 마음가짐입니다. 또한 착하게 산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는 관계는 결국 비상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라는 권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내면의 갈등을 직면하며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평화를 얻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완벽한 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며 때로는 용기 있게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며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삶의 진실입니다. 진짜 착함은 내면의 경계와 힘,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더 건강하고 깊은 삶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